청주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를 보면서 3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초량 지하차도 사고를 떠올리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당시에도 순식간에 지하차도가 빗물에 잠기면서 차량이 빠져나오지 못했고 3명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사고 이후에 부산시의 재난 대응 무엇이 달라졌는지, 현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윤파란 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파란 기자, 이번 참사를 보면서 이 3년 전 부산의 지하차도 참사를 떠올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두 가지 정도로 비슷한 점을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폭우 속에 지하차도가 실시간으로 잠기고 있는데도 아무런 교통 통제 조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 당시를 돌아보면 저녁 8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예. 사고가 난 10시 20분까지 2시간 넘게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물론 침수 대비 매뉴얼은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CCTV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교통 통제 여부를 판단하고 또 출입 금지 문구도 표시를 해야 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방제 시설이 아예 없거나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점인데요. 오송 지하차도는 차량 차단 시설이 없는 상태였고 초량 사고의 경우에는 안내 전광판이 3년째 고장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켜야 할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자, 3년 전 사고 이후에 부산시의 재난 대응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2020년 초량 사고가 더 큰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2014년에 동래구 우장춘로에서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초량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동구청과 부산시 공무원 11명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고 또 일부는 1심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이후 과도할 만큼 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자세인데요. 예. 지하차도 50곳에 원격 차단 장치가 모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는 지하차도 침수가 15cm 정도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도로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부산시는 침수가 시작되지 않더라도 예보 상황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는데 초량동과 반여동 또 온천천 주변 지하차도에 대해서 12곳에 대해서 통제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침보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네요. 자, 그런데 극한호우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할 만큼 올여름 단시간에 예상을 초월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날씨를 예상하기 힘들어서 대비가 쉽지 않을 순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보면 기후변화가 체감이 될 정도로 예측 불허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량과 우장춘로 사고가 남긴 교훈으로 지하차도에 대한 대비는 강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터지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사상구 학장천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산책로를 걷던 60대 시민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20분이 지나서야 산책로를 통제하면서 뒷북 조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산책로 통제를 확대해서 하천 주변 29곳에 대해서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비구름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곳곳에서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제는 부산 시민분들도 불편보다는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에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부, 부산시 모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번 주도 부산에 내리는 비의 양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파란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